슬리브는 먼저 소매산의 높이와 우회 소매폭의 넓이가 형성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알으셔야 되는 거가 소매산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소매산은 이 아몰 둘레, 앞판과 뒷판의 이 아몰 둘레 사이즈의 나누기 3이에요. 3분의 1로 나눈 그 값을 반절로 딱 쪼개서요. 쪼개서 서로 앞판 뒷판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시면은 요 위에 소매 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재볼게요. 대충 8인치 4분의 3 정도가 나왔고, 대충 8인치 4분의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8인치 4분의 3과 8인치 4분의 1, 그러면 두 개 합치게 되면은 17이 되는 거죠. 자, 적당한 크기의 종이에다가 먼저 가운데 정도의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소매산의 높이는 17 나누기 3, 그러면은 5인치, 대충 5인치 4분의 3 정도가 측정이 되네요. 자, 정확하게 하신다면은 제가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17 나누기 3, 정확하게 5.6666이니까 5.7 정도, 5.75가 5인치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그냥 5인치 4분의 3으로 할게요. 그래서 소매산은 5인치 4분의 3, 5인치 8분의 5, 5인치 4분의 3 대충. 그 다음에 17을 2등분 하니까는 8반, 자, 이 부분이 8반, 이렇게 8반이 형성이 됐습니다. 8반, 8반. 그러면은 위에 소매폭이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 12 8분의 5 정도가 나왔네요. 자, 나온 상태 그대로 일직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판 부분에서 2인치가 들어가고 뒷판 부분에서 1인치가 들어가고, 앞판 부분에서 2인치가 들어가고 뒷판 부분에서 1인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매 마운팅 부분에서는 앞판 뒷판 다 2인치씩, 뒷판 2인치, 앞판 2인치, 이렇게 폭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에서 사선으로 또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곡선도 그냥 뭐 대충 몇 등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사이즈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코너 부분에서도 대략 바이아스를 형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인치 그려주시고, 이 꼭지점에서도 바이아스로 형성을 해주시고, 8분의 5 들어가 주시고, 뒷판 부분도 바이아스로 형성을 해주시고, 반인치 들어가 주시고, 또 뒷판 부분 바이아스로 형성을 해주시고, 8분의 3 나와주시고, 자, 이렇게 구도를 잡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곡선을 그리시는데 이 사선끼리 만나는 이 매칭선, 여기가 이 곡선을 만나서 돌아가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래서 그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선이 그려졌어요. 자, 이거를 그리실 때 지금 8분의 5 반인치, 8분의 3 반인치 이렇게 측정값을 드렸는데, 이거를 꼭 100%를 맞추라는 거는 아니에요. 뭐 32분의 1이라도 약간씩의 그러한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32분의 1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략 정도로 지금 큰 사이즈를 본다면은 반인치 8분의 5 반인치 8분의 3 이 정도로 구상선을 해주시고 곡선을 예쁘게 형성선을 주시면 돼요. 각 매칭선은 대충 맞추는 거죠. 맞춰서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몰의 폭은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이 폭이 밑에 진동의 폭이 더 들어올수록 들어오게 되면 이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소매의 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가늘어냐
좀 살이 있어서 퉁퉁하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 폭의 결정선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성선을 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기본형 상태에서도 이 소매 폭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6에서 36 정도의 이 가슴품을 형성한다고 봤을 때에는 미니멈 13 정도는 이 소매통이 나와야 돼요. 13 정도는. 근데 지금 이거는 12 8분의 5 정도, 그러면 한 8분의 3 정도가 적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소매선이 낮아져야 돼요. 소매선이 낮아지면은 이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소매선을 낮추게 되면 8분의 1씩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계산해서 8분의 1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4분의 1만 올리시게 되면 지금 12 8분의 5니까 8분의 3이 모자라죠. 4분의 1만 올리시게 되면은 1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선을 다시 그리느냐? 아니요. 여기를 4분의 1을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어제스트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만 이 부분을 우회로 그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을 한번 이제 재볼게요. 원래 원선으로 한번 재보고 지금 약간 4분의 1 올린 수정선으로 재보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 중심선까지 뒷판이 9인치가 나왔어요. 중심선까지 대략 4분의 1은 조금 못되지만은 그냥 9인치 4분의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18 4분의 1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토탈 아몰이 아까 얼마였었죠? 토탈 아몰이 17이었죠? 그러면은 17이었으니까 1인치 4분의 1이 지금 소매 둘레가 커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 진동을 4분의 1을 올린 거를 한번 볼게요. 대략 8인치 8분의 7. 그러면은 원선에서는 9인치 4분의 1인데 8분의 7이니까는 8분의 3이 적게 나왔네요. 뒷판 (8인치 4분의 3) 그러면 뒷판은 4분의 1이 적게 나왔네요. 그러면 토탈 8분의 5가 4분의 1을 진동을 올림으로 인해서 8분의 5 정도가 지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7에서 8분의 5가 적으면은 토탈 17 8분의 5 대략 17 4분의 3 잡고, 자 이렇게만 해도 어쨌든 18 4분의 1에서 17 4분의 3 그러면은 반인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 반인치만큼의 이세가 적어지는 거고,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그 반인치가 지금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4분의 1씩 통을 키우시게 되면은 18 4분의 1이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동을 4분의 1을 올리게 되면은 소매 통도 대략 4분의 1씩이 더 커진다.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세를 넣는데, 2세는 우리가 이제 아몰 낫지를 어느 부분에다가 넣어주는 거가 좋으냐. 뒷판은 뒷품선에서 반인치 내려온 부분, 이렇게 해서 뒷품선하고 반인치 내려온 부분, 이 부분에 낫지가 형성하는 거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서 슬리브가 뒷판 부분은 전체적으로 2세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판 부분은 지금 이 앞품 부분 또는 뒷판의 진동선에서 같이 놨을 때 진동의 뒷판의 밑에 낫지 부분하고 보시면은 매칭선이 같아져요. 이렇게 해서 앞판은 결론적으로는 앞품선에다가 낫지를 넣어주시는 거가 좋고, 그 이유는 뭐냐. 자, 그러면은 이 낫지 넣은 부분의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앞판은 지금 대략 3인치 4분의 1, 뒷판은 토탈 합쳐서 7인치 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어깨를 이어서 놨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낫지의 선이에요. 그러면은 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판은 짧고 뒷판은 넓습니다. 이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놓는 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성이 있어요. 그 이유성은 여기가 숄더 패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숄더의 구성선이, 어깨의 구성선이 앞판 부분은 좀 튀어나왔고 뒷판 부분은 여기가 죽어요. 그래서 숄더가 실질적으로 중심선이 이 어깨선에서 반인치 정도가 넘어온 부분이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곡선 상태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 폭이 숄더 패드가 미니멈 여기까지가 잡아줘야 돼. 숄더 패드가 미니멈 거기까지를 잡아주셔야만이 이 형성선이 아몰의 이 어깨를 둥그스름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좁은 패드입니다. 좁은 패드도 이렇게 대보시면은 이 형성선에서 거의 맞아 떨어지죠. 이 패드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짧고 이 부분이 길어요. 이게 앞판 쪽이고 이게 뒷판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절을 딱 접으시면 여기가 중간선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선을 잡으시고 반인치를 이동시키셔야 돼요. 이동시킨 부분이 여기가 이 숄더 라인 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뒷판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상황을 해주셔야 이 아몰 부분이 옆에서 슬리브를 다른 상태의 모양을 봤을 때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이거를 앞쪽으로 넘기시면은 앞판이 더 튀어나오고 뒷판이 더 죽어요.
그래가지고는 소매가 조금 찌그러져 보여요. 그래서 숄더 패드도 그냥 다는 거가 아니고 이 중심선을 또 어느 선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판은 짧게 뒷판은 길게 이런 형성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깨가 지금 이 숄더 패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패드는 남성용이에요. 남성용은 굉장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숄더 패드를 계산할 때 지금 이게 C접이 없는 원래 선이죠. 그럼 여기에서 반인치라는 게 C접이 나갑니다. 그럼 반인치 나간 부분에서 이 목선에 반인치가 떨어진 부분 여기까지가 숄더 패드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왜 반인치가 여기에서 떨어져야 되느냐? 넥 부분에서도 8분의 3 정도의 C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C접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맞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하셔야만이 여기에 갭이 없이 편안하게 숄더 패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남성용은 남자들은 어깨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숄더 패드도 더 넓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달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장 좋은 방식이 네크라인에서 반인치 정도가 떨어진 부분이 숄더 패드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무조건 이 숄더 패드를 전부 다 써야 되느냐? 아니요. 자기 어깨 넓이에 맞춰서 어깨가 더 크게 되면은 이 숄더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거를 쓰시고 조금 잘라내시는 겁니다. 자기 어깨에 맞춰서 이쪽을 잘라내셔도 되고 이쪽을 잘라내셔도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씩 어제스트 하는데 이 끝부분을 이제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거니? 이렇게 보시면 층이 있죠. 그래서 이 층까지 가시면 안 돼. 2층에서 미니멈 4분의 1 정도까지는 남겨 주셔야 돼. 더 잘라야 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은 이쪽을 잘라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맥시멈으로 4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여기까지 자르시고, 그래도 이게 길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자르셔야 돼. 이쪽을 잘라내셔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 어깨에 맞춰서 이 숄더 패드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법성이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항상 이 숄더 패드를 보시면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뒷판. 그래서 앞판 쪽은 짧아요. 뒷판 쪽은 깁니다. 잘 아셨죠? 자, 여기가 지금 이거 낫지가 있죠? 이게 중심선에 지금 잡게 되면은 이 정도 선이 나와요. 이 정도 편차가. 그럼 이만큼이 앞판이고 이만큼이 뒷판이다. 그런데 이 선이 어디에 맞춰주느냐? 이 선이 바로 이 어깨 선에다가 맞추는 선이다. 여기를 중간을 딱 잡아서 그냥 이 선에다가 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반반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판이 짧고 뒷판이 길다. 우리 패턴도 뒷판이 길고 앞판이 짧다. 그죠? 여기가 앞판선이고 여기가 뒷판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성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는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 숄더가 형성되는 그 부분에서 이 새를 준다. 여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서로 반인치씩의 조금 더 내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여 밑으로 내려오셔서 낫지를 형성해 주시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낫지 하나를 설정할 때도 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밑으로 내려와서 낫지를 설정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앞판 여기는 이새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맞춤을 할 때에는 이 밑에 부분도 이 슬리브 부분에서 약간 이새 처리를 해 주시면
그만큼 이 슬리브가 이 부분이 예쁘게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기성복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이새가 전혀 없습니다. 넣질 못해요. 넣으시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대리미질과 소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 점은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패턴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나 이 소잉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를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보 패턴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왜 그렇게 형성성이 되는가,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패턴은 여러 가지 그 형성선이 각 개인마다 이 기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네 패턴이 좋다, 내 패턴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 30년 동안의 경력으로 여러 가지 패턴 기법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적당한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 밑에 부리통까지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소매 부리통은 우리가 이제 9인치로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소매 길이가 뭐 22든 23이든 24든, 저는 24로 해볼게요. 자, 소매통을 맞추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9인치를 나누려고 그러니까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양쪽 사이드 선을 맞추는 거죠. 양쪽 사이드 선을 맞추시고 그냥 반절을 접으세요. 접으시고 9인치니까는 4인치 반. 자, 4인치 반에서 직선으로 그려주시고, 자, 여기에 중간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곡선을 형성을 해주는데, 밑에서 곡선을 형성을 해주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거의 일자형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곡자를 쓸 때 곡자를 쓰면 자, 이런 형식으로 가겠죠. 근데 곡자가 한 번에 나오질 않아요. 한 번에 나오는 선이면, 자, 이 정도 상황이 한 번에 나오네요. 대략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이러한 곡자를 사용을 한다, 네, 이제 이게 편하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곡자를 쓰시는 거고, 그냥 내가 곡자 없이 어느 정도 패턴이 유스트가 되면은 이런 곡자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곡자를 안 쓰셔도 내가 직자만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패턴은 다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 선은 이 선을 뒤집어서 그대로
선을 카피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선이 형성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은 원래 이 아물선의 길이대로 낫지를 찍어 주시고 대략 5인치 기판 대략 3인치 8분의 7 여기에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4인치 8분의 1 자 3인치 8분의 7인데 4분의 1 이세를 줌으로 해서 4인치 8분의 1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넥스트 낫지는 그냥 무조건 반인치니까 반인치 올려서 찍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인치 4분의 3이 조금 넘네요. 3인치 4분의 3이 조금 넘는다. 어쨌든 정확하게 이 패턴 길이대로 3인치 4분의 1이 조금 넘는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 원래 선에서 대략 자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17에 18 4분의 1 그러면은 대충 1인치 그러면 거기에 반인치 정도가 반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중심의 낫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세가 들어가고 기판은 물론 이 마운틴 부분이 이세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밑으로 기판 쪽은 4분의 1 정도 이세가 들어가고 앞판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 위에 부분이 지금 미니멈 반인치씩의 이세가 들어갔는데 이 이세는 여러분들이 그 맞춤이나 이런 거 좀 고급 바느질로 가셔가지고 이세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아이롱으로 이세를 예쁘게 죽이셔가지고 소매 암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성에서는 막기성에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막기성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이제 고급 좀 막기성인데 고급 형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막기성 그런 거는 아이롱으로 이세를 죽인 다음에 소매를 다는 거가 아니고 그냥 소매를 오발락이나 소잉 머신으로 이세를 집어 넣으면서 그냥 달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반인치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반인치 정도의 반인치씩의 이 정도 이세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요 안에다가 뭐를 대주는 거예요? 마꾸라지라는 거를 대주죠. 그 마꾸라지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세가 울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기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기성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4분의 1 정도씩 이세가 들어갑니다. 4분의 1 정도씩 이세가 들어가려면은 요 소매선을 4분의 1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이세 분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매산이 4분의 1이 낮아집니다. 소매산이 낮아지면 우리가 소매가 촉 떨어지는 거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뻗치는 형으로 가는 거죠. 촉 떨어지는 거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뻗쳐요. 소매산이 땡기니까 모자라니까
이게 일반적인 기성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성복은 맞춤복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패턴, 그러한 옷이 아니고, 기성 제품은 약간 뻗치면서 약간 캐주얼형의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이제 옷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춤 형식과 기성 형식이 다른 점을 잠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손 패턴과 이제 컴퓨터가 뭐가 다르느냐? 달릴 거 없어요. 손 패턴이나 컴퓨터나 그리는 방식도 다 똑같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는, 손 패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구도 써야 되고, 물론 뭐 컴퓨터라고 해서 기구를 안 쓰느냐? 컴퓨터에서도 다 옵션에 대한 그런 거가 전부 기구나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같이 쓰는데, 컴퓨터는 조금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시간 전략, 그리고 정확도가 더 좁습니다. 정확도가 더 좋고 높기 때문에 또 일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레이딩이든지 마킹이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손 패턴은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것도 손 패턴을 떠야 되고, 디지타이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부수적인 일이 많아져요. 그만큼 손 패턴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떠한 시스템, 즉 컴퓨터를 어떠한 CAD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손작업 패턴하고 컴퓨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 패턴하고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이 스타일 CAD예요. 스타일 CAD 프로그램은 100%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CAD 시스템하고 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확도와 그 다음에 손쉽게 그냥 쉽게 그리는 방식의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패턴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손 패턴은 이걸로써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 패턴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컴퓨터로 보여드리는데, 컴퓨터를 이제 제가 그려 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천천히 잘 훑어보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종이로 옮기시면 손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손 패턴을 몰라도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 패턴 없이도 컴퓨터 패턴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손 패턴을 알아야만이 컴퓨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는 손 패턴이 꼭 필요하지는 않는다. 그냥 컴퓨터로 다이렉트로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배우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차이점은 조금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제 거를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손 패턴이나 컴퓨터나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작은 컴퓨터로 다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로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원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패턴을 이제 제품을 어느 한 품목을 정해서 그 제품을 패턴도 뜨는 것과 또 소잉도 하는 것과 재단을 하는 것, 그런 것까지 전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